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연방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던 맷 게이츠 지명자가 자진 철회해 트럼프 2기의 첫 낙마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이나 일시 체류자들에게 발급한 워크 퍼밋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푸드 스탬프, 무료 헬스케어, 공공주택 보조 등 모든 웰페어 혜택을 금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가스 가격이 내리고 있어 연휴 기간 자동차로 여행하는 미국민들이 기록적인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초강력 겨울 폭풍이 서부 워싱턴주 해안 지역을 강타해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연방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던 맷 게이츠 지명자가 자진 철회해 트럼프 2기의 첫 낙마를 기록했습니다.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그동안 17세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로 하원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왔는데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인준투표할 상원의원들이 부정적 시각을 보이자 중도 사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사법총수로 파격 지명했던 맷 게이츠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가 첫 낙마하는 오명을 남기고 있습니다.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는 SNS X에 올린 글을 통해 트럼프 2기의 연방 법무장관 지명자 이름에서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나의 상원 인준이 매우 중요한 트럼프 벤스 정권 인수 작업에서 불공평하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워싱턴 난트국에 불필요하게 오래 끌고 가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철회 사유를 밝혔습니다. 게이츠 지명자는 자신에 대한 인준투표를 실시할 연방 상원의원들과의 만남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감지하고 자진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비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맷 게이츠 연방 법무장관 지명을 수호하기 위해 트럼프 차기 대통령, JD 벤스 차기 부통령, 일론 머스크,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등이 총출동했으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스캔들 상황이 악화되자 끝내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화로 게이츠 지명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는가 하면은 벤스 차기 부통령은 워싱턴 의사당으로 직접 달려가 상원의원들을 설득했으나 결국 첫 낙마 사태를 빚었습니다. 맷 게이츠 지명자는 수년 전 하원 의원으로서 동료와 함께 마약과 섹스 파티에 참가해 당시 17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했다는 혐의로 연방수사당국과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본인의 강력한 부인으로 연방기소는 피했고 하원 윤리조사 보고서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제동으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두 여성들이 민사소송 증언에서 17세 때 게이츠와 성관계를 맺고 벤모를 통해 $10,000 이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해커들에 의해 널리 퍼지자 인준의 부정적인 민주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사법당국의 수사와 하원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40대 하원의원을 사법당국 총수로 밀어붙였으나 트럼프 2기 캐비넷 멤버에서 첫 낙마자로 기록됐습니다. 맷 게이츠와 함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가 벤스 부통령과 함께 연방 상원의원들과 만나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헥세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주장해왔는데 그와는 상충된 감시 카메라와 진술 내용 등이 담긴 경찰 보고서가 새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들이나 일시 체류자들에게 발급한 워크 퍼밋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혀 다카 58만 명, TPS 120만 명이 위기에 빠질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리머들은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추방 유예와 워크 퍼밋을 받아 준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들에게도 적용되면 한인 청년 5천 명과 유자격자를 포함해 3만 2천 명의 앞날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면태 기자입니다. 초강경 이민 정책을 추창해온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아젠다 47 가운데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무분별하게 발급해온 모든 워크퍼밋을 종료시킬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In addition, Biden is also giving illegal aliens work permits to take jobs away from American citizens. I will stop the outrageous abuse of parole authority. We will terminate all work permits for illegal aliens.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워크퍼밋을 종료시킬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1기 임기 때 시도했던 다카와 TPS 워크퍼밋이 우선 종료 대상으로 이민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때 오바마 시절 시작된 불법 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발급을 폐지시키려 시도했다가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에서는 출발 초부터 모든 워크퍼밋 카드를 종료시키는 규정 개정 절차에 착수해 수개월 내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들 가운데 다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2년짜리 워크퍼밋 카드를 받은 드리머들은 58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인 청년들은 현재 이용 중인 경우가 4,750명이고 잠재적 유자격자들은 3만 2천 명으로 국가별로는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카 드리머들은 추방을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할 수 있고 영주권과 같은 합법 체류 신분증으로 써서 대학 진학과 저렴한 거주민 학비 혜택, 운전면허증 취득, 내년부터는 ACA 오바마 케어 정부 보조까지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다카 워크퍼밋을 종료시키면 한인 청년들을 포함한 58만 명, 나아가 잠재적 드리머들까지 300만 명 이상이 모든 간접 혜택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다시 갈 길을 잃고 추방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 악몽에 빠지게 됩니다. 다카 드리머들보다 훨씬 많은 TPS라는 임시체류 신분포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겪은 16개국 출신 120만 명이나 워크퍼밋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를 종료할 경우 심각한 대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TPS 프로그램으로 워크퍼밋을 받은 외국인 난민들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미군이 도망치듯 철수했던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겪은 시리아, 예멘,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정정불안을 겪은 하이티,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16개국 출신 등 120만 명이나 현재 미국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푸드 스탬프, 무료 헬스케어, 공공주택 보조 등 모든 웰페어 혜택을 전면 금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연방 자금으로 각 주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빈곤층을 위한 웰페어 혜택은 현재도 합법 거주자에 한해 제공하고 있지만 일시 체류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도 불법 체류 신분이면 봉쇄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미국의 빈곤층이나 극빈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월페어 혜택도 불법 이민자들에게는 전면 금지하겠다고 경고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현 행정부는 끔찍한 권한 남용으로 수백만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납세자들의 돈 수십억 달러씩의 월페어 혜택을 제공해왔다고 비난하고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월페어 혜택 제공을 셧다운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발동해 바이든 시절 제공해온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푸드 스탬프, 무료 헬스케어 등 월페어 혜택을 전면 중단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산층 가정의 부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빈곤층과 극빈층에게 제공하고 있는 월페어에는 대표적인 식품 보조인 푸드 스탬프와 섹션 8로 불리는 렌트비 바우처 보조, 18세 이하 부양 자녀를 둔 극빈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TANF, 메디케이드와 같은 무료 건강보험 등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는 공식으로는 월페어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나 불법 이민자 혜택 금지에서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페어 혜택에서 가장 규모가 큰 푸드 스탬프는 현재 미 전역에서 4,200만 명이나 1인당 월 평균 211달러씩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방정부에선 한 해 1,128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 예산으로 각 주정부가 EBT 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다루는 그로서리 스토어 등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8세 이하 부양 자녀를 두고 있는 극빈층에게는 TANF라는 프로그램으로 현금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섹션 8을 통해 렌트비 보조 바우처를 받을 수도 있고 공공주택의 렌트에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페어 혜택을 지속해 받으려면 주당 20시간 또는 30시간 일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으며 돌볼 자녀가 있는 가정, 임산부, 장애자들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월페어 혜택을 허용하면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도난당하는 셈이 되는 것은 물론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자석 역할을 하고 있어 전면 금지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페어 혜택은 비단 불법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합법 이민자일지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에 월페어를 받을 경우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 공적 부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각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땡스기빙 연휴를 앞두고 가스 가격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 자동차로 여행하는 미국민들이 기록적인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 가스 1갤런의 전국 평균 가격은 화요일에 2024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목요일 가스 가격은 갤런당 3.063달러입니다. 이는 화요일과 같은 가격입니다. 수요일에는 가격이 3.066달러로 미미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가스 가격은 2021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대로 당시 갤런당 평균 가격이 3.064달러였습니다. 2022년에 역사상 가장 높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가스 가격은 그해 후반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 또다시 급등 후 2024년 5월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매달 하락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간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스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이전에 재임했을 때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국의 가스 가격은 계속 변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와이는 갤런당 4.574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반면 오클라호마는 갤런당 2.563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스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버지니아의 가스 가격은 목요일에 2.982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버지니아의 일반 가스 1갤런당 평균 가격은 3.015달러, 일주일 전에는 3.012달러였습니다. 계속되는 가격 하락은 버지니아 운전자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목요일의 가격은 한 달 전 일반 가스 1갤런당 3.081달러였을 때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최근 가스 가격이 급등하여 2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20센트 가까이 올랐지만 수요일에 일반 가스 1갤런의 평균 가격이 3.157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수요일에 갤런당 3.199달러였던 가격에서 거의 4센트 하락한 것입니다. 가격은 일주일 전 일반 가스 가격이 갤런당 3.11달러였던 가격보다 여전히 비싼 수준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목요일 가스 가격이 하락하여 갤런당 3.24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가솔린의 전국 평균 가격은 5주 연속 하락하여 갤런당 3.022달러로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스버디가 수요일에 발표한 연례 추수감사절 여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의 72%가 자동차를 이용해 여행을 떠날 예정이며 이는 2023년보다 75% 증가한 수치입니다. AAA 대변인은 가솔린 가격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낮다며 추수감사절 무렵에는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이하를 기록할 수 있는데 이는 202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강력한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초강력 겨울 폭풍이 서부 워싱턴주 해안 지역을 강타해 수십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도로와 차량을 덮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겨울 폭풍으로 2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풍에 뿌리채 뽑힌 나무들이 도로를 덮치며 현장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론은 화요일 서부 워싱턴주 해안에 상륙해 수요일 밤까지도 그 위력을 멈추지 않아 폭탄 사이클론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형성된 이 거대한 사이클론은 해안을 강타하며 나무를 뽑아내고 전선을 쓰러뜨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킹 카운티에서는 메트로 버스 위로 나무가 쓰러지며 차량 상단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다행히도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이 없었고 운전자 역시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관통하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한 여성은 워싱턴주 리누드 노숙자 캠프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사망했으며 워싱턴주 벨뷰에서는 65세의 또 다른 여성이 샤워를 하던 중 집에 나무가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래스카 페어뱅크스의 국립기상청 수석기상학자인 제이슨 아센마허는 폭탄 사이클론은 흔하게 발생하지만 이번 사이클론처럼 남쪽에서 형성돼 빠르게 강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희귀한 케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폭풍의 위력은 전력망을 강타하며 워싱턴주에서만 34만 9천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2006년 이후 최악의 정전 사태로 기록됐고 인접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도 7만 명이 넘는 주민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론은 수요일 저녁에 약해졌지만 공기 중에 물기를 가득 실은 강한 습기 흐름이 캘리포니아 북부와 오리건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요일까지 최대 16인치, 약 40c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